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의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워낙 불장이라 다 잘 오르기도 하지만 한 가지만 꼽아보라면 저는 전기차, 자율주행 섹터가 아닐까 합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과 묶이면 무조건 주가가 불기둥이 되기 때문이죠. LG전자가 최근 12년 만에 상한가로 직행한 이유도 전기차 시장 진출 발표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런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에 한 번 더 불을 지핀 것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해당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 무거운 애플 역시도 주가가 상승했죠. 이 과정에서 애플이 전기차 시장을 진출했으니 테슬라는 끝났다. 아무리 애플이라도 솔직히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은 안 된다. 등등 논란이 일고 있긴 하지만요. 제가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없어서 어디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죠. 바로 전기차 자율주행이 결국 정해진 미래, 즉 운명의 데스티니라는 점입니다. 생활 속 자체 생태계 확장을 꿈꾸는 애플마저 이쪽으로 온다는 것을 보니 전기차 시대는 확실히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큰 흐름을 캐치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전기차 쪽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우선 이쪽 업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해당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기업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직접 투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죠. 하지만 늘 그랬듯이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전기차 시장이 커감에 따라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ETF 상품들이 현재 절찬리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2차전지 ETF인데요. 2차전지는 전기차의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로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어떤 전기차 기업이 시장을 평정하든 상관없이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아무나 이겨라 전략입니다. 와, 개꿀이다. 바로 투자해야지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내 상장된 전기차 배터리 ETF가 총 3개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ETF에 투자해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 ETF 3개를 자세히 살펴보고 각 ETF만의 차이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전기차 섹터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3개 ETF의 차이점을 살펴보시고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 상장된 전기차 배터리 관련 ETF는 총 3개입니다.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코덱스 2차전지 산업,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 이렇게 3개죠. ETF 상품명이 길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타이거 2차전지,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코덱스 2차전지,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은 타이거 KRX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3개 ETF의 기초 정보들을 살펴볼까요? ETF를 볼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6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표를 정리해봤습니다. 해당 자료는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들이며 2020년 12월 26일 기준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절대적으로 더 좋은 요소는 노란색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점은 상장일입니다. 일단 3개의 ETF 중에서 타이거 2차전지와 코덱스 2차전지는 2018년도에 상장했고 타이거 KRX는 올해 10월에 상장한 ETF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장한 지 어느 정도 된 ETF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ETF가 기초 지수를 잘 추종하고 있는지, 배당은 잘 나오는지 등등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타이거 2차전지와 코덱스 2차전지가 과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타이거 KRX가 나쁜 ETF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은 ETF 운용사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타이거가 미래에셋, 코덱스가 삼성입니다. 둘 다 업계 1, 2이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 관점에서는 콕 집어서 어디 가서 좋다고 얘기하기가 애매합니다. 취향이나 팬심, 본인이 주주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운용 규모인데요. 운용 규모는 상장한 순서대로입니다. 타이거 2차전지가 하루 먼저 상장해서 그런지 큰 차이는 아니지만 3,267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좋은 테마 ETF는 먼저 상장하는 게 장땡인가 봅니다. 하지만 평균 거래 금액은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 271.6억 원으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운용 규모와 일평균 거래 대금이 클수록 투자자들이 ETF 거래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운영 규모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코덱스 2차전지가 일평균 거래액이 크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잘 이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코덱스가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 개 ETF 모두 개인이 거래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적인 관점으로만 코덱스 2차전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국내 테마형 ETF 운영 규모 5위, 7위, 8위에 2차전지 ETF가 포진한 것을 보면 확실히 전기차 시장이 주식시장의 대세가 된 게 느껴지네요. 올해 2월 타이거 2차전지의 운용 규모가 600억 정도였던 것을 보면 단기간에 정말 엄청난 자금 유입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요소는 기초지수인데요. 3개의 ETF가 서로 다른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자한테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운용보수입니다. 운용보수는 전부 고만고만하긴 하지만 타이거 KRX가 0.4%로 제일 저렴합니다. 근데 전부 다 국내 상장 기업들을 가지고 ETF를 묶는 건데 전반적으로 수수료가 매우 높다고 생각은 듭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기초 정보만 가지고는 어떤 ETF가 더 좋다고 확실히 결정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도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타이거 KRX는 올해 10월에 상장한 신상이라 1년 이상의 수익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타이거 2차전지와 코덱스 2차전지를 가지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세가 된 산업답게 두 개의 ETF 모두 올해 수익률은 무려 90%가 넘습니다. 이 와중에 코덱스 2차전지가 2%포인트 정도 약간 높긴 하네요. 3개월 수익률로 봐도 코덱스 2차전지가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장 후 지금까지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테슬라 주가가 미친듯이 올랐던 것처럼 2차전지 ETF도 폭풍 상승했을 것만 같지만 2차전지 ETF들의 과거는 사실 존버의 연속이었습니다. 상장 후 거의 2년간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다가 올해 7월이 돼서야 겨우 양전했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도 코덱스 2차전지 ETF가 수익률이 조금 더 좋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코덱스 2차전지의 승이네요. 그럼 코덱스 2차전지와 타이거 KRX와의 수익률 비교는 어떨까요? 기간이 짧아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비교해보자면 타이거 KRX가 0.5%포인트 정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운용기간이 짧다 보니 이것만 가지고 타이거 KRX가 제일 좋다고 말하기는 애매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ETF의 핵심인 추종 지수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가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에 따라서 그 ETF의 수익률과 인기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타이거 2차전지의 추종 지수인 와이즈 2차전지 테마 지수 선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코덱스 2차전지의 추종 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이거 KRX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가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워낙 복잡하게 설계해둬서 읽어봐도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어렵게 써놓은 것을 보니 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느낌이기도 한데 제가 3개 ETF의 차이점을 최대한 심플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ETF를 구분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배터리 3대장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집중도인데요. 즉, ETF에 배터리 3대장 비중이 얼만큼 편입되어 있는지가 3개의 2차전지 ETF 중에서 어떤 ETF를 결정할지 고르는 핵심인 것이죠. 12월 26일 기준 3개 ETF의 배터리 3대장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KRX, 코덱스 2차전지, 타이거 2차전지 순으로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타이거 KRX와 타이거 2차전지의 경우 배터리 3대장 비중 차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즉, 배터리 3대장에 대한 신앙심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 어떤 ETF를 선택할지 고르시면 됩니다. 배맨.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ETF가 추종하는 지수 때문입니다. 추종 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구성 종목수와 종목당 비중이 정해지니까요. 이 관점에서 3개의 ETF의 구성 종목수를 살펴보겠습니다. 3개 ETF 모두 2차전지 산업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ETF입니다만 구성 종목수가 차이가 납니다. 12월 26일 기준으로 타이거 2차전지는 24개 종목, 코덱스 2차전지는 19개 종목, 타이거 KRX는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성 종목이 많을수록 포함되는 기업들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2차전지 산업 전반에 골고루 투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구성 종목수가 가장 많은 타이거 2차전지는 배터리 3대장 비중이 낮긴 하지만 2차전지 산업 자체에 고르게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다른 ETF들과는 다르게 타이거 2차전지는 ETF 비중 1위가 2차전지 소재를 다루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점도 특이한데요. 2차전지 ETF라고 하면 무조건 배터리 3대장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중에 하나가 비중 1위에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타이거 2차전지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타이거 2차전지는 배터리 생산업체 집중 투자보다는 2차전지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래도 올해 주가 상승세가 워낙 강했던 배터리 3대장 비중은 적었으니까요. 그 대신 어느 한 기업이나 섹터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간다면 좀 더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 배터리 ETF 3종을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투자하고 싶은 ETF를 결정하셨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3개 ETF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장기적으로 가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우선 자산운용사나 운용 규모, 일평균 거래금액, 수수료 등에서 다른 ETF에 비해 압도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요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3개 ETF 모두 전기차 배터리라는 약속된 미래에 대해서 수혜를 누릴 수 있게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차이점이라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3대장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비중입니다. 즉,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배터리 3대장에 대한 믿음이 얼만큼 크냐에 따라서 어떤 ETF에 투자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본인이 소수의 종목에 집중된 투자 방식을 선호하면서 배터리 3대장을 강하게 믿는다면 타이거 KRX를, 나는 몰빵형보다는 안정감 있는 투자 방식을 선호하며 2차전지 산업 전반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타이거 2차전지를, 나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진리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코덱스 2차전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덱스 2차전지는 거의 대부분의 비교 항목에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인생의 진리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 ETF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ETF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